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동안 소리를 들었던 건 아닙니다. 진짜? 결혼 전까지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나이보다 한두 살 더 많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는 출산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단 걸 많이 좋아했어요. 특히 과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꿀과자, 초코과자 이런 걸 거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팍팍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체중이 20kg 이상 찐 거예요. 살이 그렇게 많이 찌니까 온몸이 소금에 절인 것처럼 이렇게 팅팅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발이 시도 때도 없이 쥐난 것처럼 저리고 온몸이 결리고 아파서 밤에도 수도 없이 자다 깨곤 했거든요. 나도 지금 내가 보면. 잠도 못 자고 혈액순환도 이렇게 안 되니까 이 피부에서 바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피부결이 마른 밀가루처럼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푸석해지죠. 결정적으로 피부가 이 살 때문에 막 접히고 늘어지니까 이렇게 막 주름까지 생기고 아이고 접힐 정도면 진짜 많이 찐 건데. 왜 그래? 난 지금도 접혀. 그렇게 제 모습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 막 망가져 가니까 저도 거울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봐도 당시 나이보다 10살은 많아 보였어요. 반면 남편은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외모 관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평소에도 살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이 찌고 피부도 막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잘 때도 이렇게 보기 싫다고 등을 돌리고 자고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살찐 개구리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런 외모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라서 진짜 상처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던 간식들을 다 끊는 거였어요. 단 거. 그거 힘든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과자가 아시다시피 다 설탕 덩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설탕이 이렇게 살도 찌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것질이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은 게 있었는데 귤피차. 귤껍질. 식욕을 억제할 때 이런 차 종류를 마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입 터진 방지가 진짜 좋다. 근데 사실 차 마시는 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 먹기는 힘든데 그래도 차 형태로 먹으면 당은 없으면서. 맛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막 새콤달콤할 것 같고. 여기다 대추도 좀 썰어 넣으면 맛있겠다. 약간 꿀까지 타면 맛있을 것 같아. 살이 꿀은 안 되고. 저 그대로 드시나? 안 거르고? 저거 씹어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왜 물도 천천히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 건더기가 있으면 이렇게 씹어 먹으면 좋아요. 유자차도 저 이게 있는 거 그거 먹을 때가 있어요. 맞아. Wasn't ever sure that I loved you, but I was always sure you would let me down.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do with my time. Got better things to do. 나도 올 가을 겨울엔 저걸 좀 만들어서 먹어봐야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평생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바로 힘든 운동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나가서 무조건 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얼굴이 주름지고 푸석한데 이렇게 기미 같은 게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피부 관리하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게 이거 선크림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외선이 피부에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쉽게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선크림 바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목이나 얼굴이나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저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막 진짜 비싼 화장품보다는 이런 몇만 원짜리 자외선 차단제 바른 게 훨씬 피부 노화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제품이 잘 나와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유기자차 네, 유지자치는 게 좀 스틱 같은 제품으로 먼저 발라주고 네네. 나가기 전에 다다다닥 쿠션 제품 쓰면 괜찮아요. 이렇게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다 꼼꼼히 바르고 돌아와서는 몸에 또 열이 나고 이러니까 요즘 같이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피부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모공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거든요. 아, 바로 화장실. 진짜 이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냉장고. 콜라 먹어야지. 이야, 시원하게. 몰라요. 네. 시원한 폐. 냉동 아니고 이제 냉장. 냉장. 네.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이렇게 팩을 해주는데요. 외출하면은 피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모공도 커지고 트러블도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제가 1일 1팩을 꼭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 느낌이 너무 좋아. 처음에 딱 닿았을 때 아차 차가운 저의 기분이요. My heart feels like it's trapped in cellophane. And every time I try to unwrap the pain, I feel so 피부 촉촉한 거 봐. Oh, but you don't know how. 확실히 다르다. 각이 나네요. 확이 나죠. 아, 근데 정말 진짜 피부가 좋으시다. 모공도 없으시다. In a pill. 그 다음으로 얼굴과 목 스트레칭, 마사지를 꼭 해줬거든요. 살 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살을 빼면 피부가 오히려 늘어나 있던 상태라 처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얼굴 살은 목과 승모근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하나 소홀하면 목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얼굴 피부까지 다 처지고 그게 이제 팔자주름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체 마사지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기 거기서 쓰던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아, 우와. 이렇게 가지고 전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아, 이렇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주름이 생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목하고 승모근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상체는 전체적으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약간 빨개졌는데 저 정도 살짝 빨개지는 건 괜찮아요? 빨리 돌아오면 괜찮은데 저게 반복되면 안 좋죠. 아, 네. 확실히 그 림프액 순환 같은 거 시켜주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저 아침에
얼굴 부었을 때도 많이 쓰시던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얼굴 부었을 때는 아침에 여기 프로펀더스라는 여기 목뒤 부분 있거든요. 그쪽 쪽 많이 풀어주시면 부종이 빨리 가라앉아. 관리는 속이지 않아요, 진짜. 하지만 매년 자외선이 강해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저도 똑같이 관리를 해도 매년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챙겨 먹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진짜 궁금해요. 이런 동안분이 뭘 챙겨 드실까? ROCH라고 하는 레드 오렌지 추출물을 먹고 나서 쉽게 건조해던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제 느낌에 촉촉해진 것 같고 그리고 주름도 이렇게 있었는데 옅어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 결과 58세란 나이에도 지금 같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피부 시간 돌리기에 성공하셔서 정말 당당한 아내, 당당한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신 그 매뉴얼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 드시는 거 확실히 그게 차이가 저는 나는 것 같아요. 왜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보다 식습관 잡는 거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먹는 것 중에서는 이런 황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보통은 이제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는다기보다는 좀 감기 걸렸거나 많이 몸이 피곤할 때 주로 챙겨 먹고요. 근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귤피차에서도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노화를 좀 억제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네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귤피차가 뭐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만들어진 거가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역사가요. 본초 강목이라고 해서 명나라 때 만들어진 그 중국판 동의보감 같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귤피차가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특히 소화 기능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조선시대 왕들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귤피차를. 귤피차를.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고 네. 이제 그 당시 제주도에서 이제 귤을 키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조선 왕조가 이걸 관리를 했냐면 귤 나무 숫자까지 다 관리를 했거든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몇 개를 진상을 하라. 귀하게 관리해. 그렇죠. 제주도에서 귤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특별 과거 시험까지 봤어요, 이걸요. 이야, 그때 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왕들이 드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믿고 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귤피차잖아요. 귤을 갖고 말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귤피라고 하니까 혹시 귤피차의 어떤 부분, 뭐 때문에 건강에 좋은지 아실까요? 이제는 제가 하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들여다봐서 압니다. 왜 그 귤 안에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네. 그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을 귤락이라고 해요. 알베도라고도 해요. 그 라틴어로 하얀 거를 알베도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이 꼭 새콤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C도 거기 많이 들어있고 헤스피리딘이 지금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그게 거기서 추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헤스피리딘 성분은 항염이나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의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여 노화를 지연하는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혈관 건강, 피부 보호, 면역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다양한 음식이나 화장품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귤이 안 나올 때는 이 헤스피리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 영선님께서 이제 귤피차 드시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해요. 우리가 앞에서 짧게 언급했는데 이 레드 오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드 오렌지에서 추출한 추출물, 이 ROCH, 이게 결국 농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헤스페리딘이 굉장히 많고요. 이 ROCH는 이 썬킹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 시칠리아, 마마미야, 그라차, 그 시칠리아의 이 에트나 화산섬이라고 불리는 이 시칠리아의 이 에트나 화산섬에서 많이 이게 추출이 된다 그래요. 다양한 이런 오렌지 품종들, 레드 오렌지들이 품종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모로, 타로코, 그다음에 상귀넬로. 우리가 처음 들어봤을 집한 그런 오렌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추출한 이 복합물이 이제 ROCH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타로코라는 이 품종은 이 레드 오렌지의 여왕이라 불려요. 왜냐면 특히 이제 시칠리아 섬의 이 큰 일교차랑 강렬한 햇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이 헤스페리딘 함량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추출한 이 ROCH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ROCH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뭐 추출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사실 자외선 차단 꼼꼼히 바르는 거 조금 등한시해도
될까요? 안 되죠. 일단 너무 단호하시니까 틈을 안 주세요. 약간 상처 받는 게 있어요. 레드 오렌지 추출물 ROCH에 포함된 헤스페리딘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내부의 항산 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안 됩니다. 일단 자외선이라는 이런 놈은 워낙 강력하거든요. 그쵸.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수준이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네네네.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에? 지워야 돼요? 그럼 바른 거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하얗구나 피부가. 아니 그 어차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세수할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그 꼭 지워야 되는 거 귀찮아서 안 바른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뭐 물리적인 차단도 할 수 있고 화학적인 차단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성분들 중에서 물리적 차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모공을 막아요. 아,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화학적인 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닦아내는 게 진짜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피했다. 자외선을. 난 당해버렸다. 자외선한테.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자외선 차단제 바른 게 제일 좋은데 이거 놓쳤다. 근데 자외선 오늘 지수가 너무 높았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준 이 ROCH를 적극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 그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봤죠. 연구를 해봤죠. ROCH를 35에서 65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 남녀, 그래서 투여한 그룹이랑 맹물을 투여한 그룹, 당연히 이제 말은 안 해줬겠죠. 이중 맹검을 했죠. 그런 후 이제 100명을 8주간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이 빨개지는 홍반은 9.1%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름의 깊이가 6.9% 정도 얕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외선 차단을 놓쳤다, 그럼 이 ROCH 적극적으로 좀 먹어주시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원장님, 제 피부 같은 경우엔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보습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요즘 3중 기능성으로 다 나오거든요. 네. 뭐 미백이든 주름이든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오니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피부 탄력 같은 경우는 이 보습 상태, 그러니까 수분 양이 얼만큼 많은가 또는 부족한지에 따라서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가 촉촉한가를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탄력이 저하가 되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베개 베고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자국이 빨리 안 없어진다. 이게 상표까지 지키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자국이 빨리 안 돌아온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지금 다 손 이렇게 해보시면 손등을 이렇게 잡았다가 한번 놔보세요. 2, 3초 안에 빨리 돌아가야지 탄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좀 천천히 한 4초, 5초 정도 걸려요. 손등이요? 네, 손등.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면 안 되고 완전히 펴서 딱 당겼다가 놔보세요. 원래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영선님은 바로 돌아오시네요. 네. 오히려 저보다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피부가 얼마만큼 탄력이 있냐 없냐를 볼 때는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직 괜찮네. 근데 뭐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습인 것 같아요. 무조건 수분이 그쵸? 있어야 돼요. 적절한 습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놀랍게도 사실 레드 오렌지 추출물 ROCH가 여기서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가습 이런 어떤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 거 모양 보습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ROCH를 35세에서 65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 100명에게 8주간 섭취시킨 그 결과 수분의 손실량이 14.5% 낮아지고 수분량은 12.3% 증가하고 그렇다면 피부 탄력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13.9% 증가했다는 어떤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무조건
무조건 많이 ROCH 이거 가운으로 써서 붙여놓으신다고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주의할 점 그렇죠.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을 막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 추출물 ROCH 일일 섭취량이 100mg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0mg만 섭취하면 되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들은 그래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섭취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또 특이 체질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혹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먹었는데 뭐 간지러운 것 같다라고 올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전문의와 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